이강인 선수, 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이번 챔피언스리그를 앞두고 기자회견에도 이제 나왔었고, 대표로 나왔었죠. 파리 생제르맹이 그 포스트 이미지에도 이강인 선수를 메인으로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선발 나오나 보다 했는데 진짜 선발로 나왔고요. 네, 그렇죠. 뭐 팀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홈에서 선제골 내주고 하키미 골 봤습니까? 와, 씨. 와, 그 라이브 보는데 레이저 슈팅? 예, 이런 표현을 써야 될것 골키퍼가 보면서도 알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요. 네.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챔스 성적이 썩 좋지 않아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네, 지금 1승 1무 1패를 거뒀죠. 네. 앞에 지로나 전에서도 이렇게 골을 못 넣다가 네. 상대 자책골로 겨우 이겼고, 그 다음에 만난 아스널전에서는 패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PSG를 만났는데 무승부 PSV를 PSV 네. 1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PSV도 2무 1패로 첫 승이 없던 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PSG가 충분히 좀 이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PSV가 지금 자국 리그에서는 뭐 먹어주는 팀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날 경기도 점유율도 6대 4였고요. 슈팅 숫자도 26개 대 8개였습니다. 네. 뭐 역습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좀 몇 차례 맞긴 했지만 석자 3점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날 이 베니테즈 골키퍼가 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네, 그 배법사 말고 요 93년생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다니엘 베니테즈 골키퍼가 아주 뭐 슈퍼 세이브를 여러 차례 하면서 하필 또 이강인 선수의 그거 슈팅들을 진짜 다 막아냈다는 게 네. 좀 한 골만 좀 먹혔으면 그렇습니다. 어땠을까 이강인 선수 얘기로 싶은데.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네. 이날 선발 당연히 원톱으로 출전했고요. 근데 그렇죠. 뭐 뛰는 사실 원톱상으로 뛰진 않고 제로톱의 그 가짜 구번 역할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 볼 뿌려주고 돌아가기도 했고 네. 또 하키미가 이날 굉장히 그 스트라이크 위치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일단 곤살로 하무 선수가 계속 이제 부상인 상태고 콜로무아니는 제가 볼 때 회복이 될래나? 너무 못합니다 프랑스 지금. 국대 가서 뭐 골도 넣고 하면서 좀 살아나다 싶었는데 애국 신문이 있는데 애사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의 선발은 나왔는데 또 아센시오 나올 때도 별로 못했고 지난번에. 그렇죠. 앞선 경기 스트라스부르전에서 후반에 교체로 나와가지고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또 양쪽에 완전 주전들 바르콜라 또 네멜레를 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네. 이날 저는 뭐 여러 차례 기회 중에서 그 전반 44분이었죠 그때 시간이. 네, 맞습니다. 네. 그 그 전방 압박을 해서 앞쪽에 덴벨레가 압박 들어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눈치채고 접근을 해서 덴벨레 패스 받아가지고 그거 얀 잡고 바로 원터치로 그냥 네. 터닝으로 때렸는데 그걸 막더라고요. 뭐 구디에 루이스가 뭐 달라고 막 이렇게 네. 하는 뭐 상황도 있었는데 저는 뭐 충분히 때릴만 했다고 보거든요. 야 그거는 난 거의 들어갔다고 봤는데 이강인 선수 아. 센스가 돋보였던 기술이 돋보였던 정말 좋은 슈팅인데 아니 그거 진짜 이간적으로 그 거리에서 그걸 어떻게 막 예측하고 뛰지 예측하고 않았나? 뛰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 반응 속도는 솔직히 보고 뛰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보면서도 이걸 막는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터닝보다 뭐 뒤에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뒤에 줬으면 파비앙도 조금 뭐 수비가 붙어가지고 좀 슈팅이 저지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때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뭐 일단 반칙 선언이 되는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날 굉장히 활발하게 폭넓게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좀 인상적인 슈팅도 기록을 했고 또 그 키패스도 네. 2번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네베스에게 그 주앙 네베스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이강인 지난 선수가. 경기에서도 네. 네베스가 어시스트를 했었죠. 그렇죠. 이 네베스한테 기회를 잘 줬는데 이게 이제 또 골키퍼 세이브에 막히면서 네. 그렇게 됐고 이제 후반 23분에 아센시오하고 네. 제로톱 자원으로 지금 이 두 명을 루이스 에니키 감독이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르파리쟁에서는 원래 이 경기도 아센시오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두 선수를 놓고 지금 누굴 쓸지 고민하는 근데 PSG입니다. 아센시오 너무 못하지 않나 올 시즌에? 이렇게 기복이 확실히 네. 큰 선수라는 게 올 시즌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 이제 8골 이제 8경기 4골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 리그에 3골 넣었는데 벌써 넘어섰죠. 8경기 만에.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경기째 아직 이제 공격 포인트가 없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번 경기는 다른 시합에 비해서 그렇게 뭐 평점이나 현재 평가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AI 평점부터 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풋몹에서는 6.9점이었거든요. 돈나룸마 6.4점, 자이르 에메리 6.5점 다음으로 좀 낮은 점수였습니다. 후스코어닷컴에서는 6.7점이었는데 파비앙 루이스랑은 동률이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점수였어요. 하키미가 8.1점으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레키프가 네.
평점을 굉장히 좀 박하게 줬습니다. 레키프는 좀 독일의 빌트 같은 느낌. 약간. 근데 이 경기 뭐 솔직히 뭐 최고 평점은 당연히 아니었고 네. 뭐 호평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저 평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게 레키프 기사 그 처음에 딱 나오는 사진에 최고 평점과 최저 평점이 나오거든요. 아, 그쵸. 한 장씩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는 하키미가 있었고 네. 또 한 장에는 이강인 선수가 3점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뭐 유일하게 골을 넣기도 했고 하키미 선수가 거의 모든 매치에서 최고점을 받았고요. 네. 일단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지 매체 뭐 평가 그 내용을 봐도 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9번 자리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뭐 실속이나 중추적인 플레이가 없었다. 전환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좀 호평들이 좀 담겼습니다. 근데 이 평가는 그 이강인에게 맡겨지는 그 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정통 스트라이커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가짜 구번으로 기용을 한 선수한테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뒤에 그 저기 뭐냐 다른 평가들도 보면 네. 하키미하고 비교를 좀 했네요. 그렇죠. 네. 네, 하키미는 이강인 처럼 영감이 없고 공격적으로 무능했던 PSG 활력이 불어넣기 영감. 위해 노력했다. 네. 네. 저 굳이 좀 비교를 저렇게 해가지고. 포지션은 다른데. 네. 네. PSG의 공격은 이강인처럼 효과적이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강인이 효과적이어야 PSG 공격이 좀 효과적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리케 감독이 경기 끝나고 선수들에 대한 신뢰를 표시를 하면서 이강인 언급을 좀 했네요. 네, 이강인도 이제 9번 자리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봤을 때. 지난 시즌에는 뭐 메잘라 또 윙어 네. 이렇게 두루두루 뭐 많이 기용을 했었는데 올 시즌은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쓰임새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좀 고정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지금 뛰고 있고. 일단 윙어로 봤을 때는 네. 윙어 자원들도 충분하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여러 포지션으로 뛰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제로톱 그러니까 가짜 9번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당분간도 요 자리에 계속 쓸 것 같습니다. 하무스 공백도 뭐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우리 전매추 댓글에도 바르콜라 왜 쓰는지 모르겠다는 게 나오는데 바르콜라가 경기력은 좀 그리고 좀 탐욕도 좀 있고 하지만 어쨌든 리그강 득점 1위입니다 지금.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지금처럼 골을 넣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좀 믿을 구석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줄어든 팀 상황에서는 좀 계속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덴벨레가 더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덴벨레는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돌파도 거의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네. 사실 그런 거 하라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덴벨레가 확실히 그 한쪽에서 그렇게 계속 때려주고 이렇게 누벼주면서 수비도 좀 끌어당겨주고 네.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팀이 살아나는데 어제 경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PSV 에인토벤전에서 드리블을 그 바르콜라 덴벨레 합쳐가지고 11번을 시도했는데 성공이 2번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측면에서 네. 흔들어 줘야 되는 선수들이 못 해주니까 사실 공격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확실히 물론 마무리 골 넣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일단 윙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PSV 엔토번이 어제는 또 나름 라인을 높이질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도 사실 지금 공격적으로 해결이 덜 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베스는 뭐 잘해주고 있고 근데 솔직히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초반에 좀 잘하다가 최근에 또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 에메리가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못하는 것 야, 같아요. 얘는 나이가 아직도 한참 어린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좀 안주하고 있나? 네, 좀 애매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리그전 때는 이제 라이트백으로 출전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때 하키미 휴식을 취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 선수들이 많이 중용이 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은바페라는 선수가 너무 오랫동안 팀의 중수적인 역할을 하다가 빠진 것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 리그에서만큼은 PSG의 어떤 그 레베루가 먹히고 있는데 챔스에서는 이게 지금 수월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강인을 가짜 구본으로 계속 쓸 거면은 팀의 어떤 전술적인 개별 선수들의 역할에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측면 선수들이 좀 막히면 이강인 제로톤도 같이 죽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럴 경우에 좀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에 기용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제로톱에 비해서도
상당히 아래로 많이 내려옵니다. 역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2선, 생각했을 3선까지도 내려오고 때. 네. 또 하킴이 올라갈 때는 오른쪽 사이드 커버도 들어가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날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그 압박 지원을 상당히 잘해주거든요. 네. 프레싱을 그 가짜 9번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방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주지만 사이드에서 압박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상황을 잘 읽으니까 적시에 접근을 해줘가지고 도와주거나 본인이 직접 따내거나 이런 장면들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엔리케 감독이 많이 중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뭐 사실 이 자리를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부상자가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무스가 돌아왔을 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갑자기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갑자기 이강인 선수가 뭐 엄청나게 골을 넣거나 팀 공격에 정말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하는 실질적인 포인트를 많이 올리거나 이런 식의 극적인 변화가 온다면은 아예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인시방편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부정적인 게 네. 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짜 9번이라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아 그런가요? 네.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네, 모르죠. 예. 뭐 가짜 9번이 사실 통용되는 그런 전술은 아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예. 이강인 선수가 뭔가 확실한 자기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딱 찾아서 네. 했으면 좋겠는데 가짜 9번이라는 위치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PSV 에인트번이 지금 리그에서 9전 전승인가? 아무튼 지금 엄청난 그 주도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아, 네. 9전 전승 맞네요. 네, 피터 보시 감독이 지금 그 PSV 에인트번을 에르디비지의 1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를 보면은 주도는 PSG가 했지만 네. 파리가 했지만 PSV 에인트번이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비긴 것 자체가 물론 파리 홈이었고 경기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욕을 좀 먹고는 있지만 그만큼 PSV가 잘했다는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자, 아무튼 뭐 아센시오가 이강인 대신 들어왔는데 슈팅 또 못했습니다. 네. 예. 슈팅 이후에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풀릴 때는 너무 무색무취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어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공격할 때 존재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센시 5인데 어제는 아센시 3이었어요. 주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무한이도 나오자마자 굉장히 좀 투박한 모습. 제 이름 바꿔야 돼. 보여주고. 폴로 모하니로 바꿔야 네, 됩니다. 진짜 네. PSG에 오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분데스리가 있을 때만큼의 그런 위압감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강인 선수가 꾸준히 기회를 얻고 있고 감독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좀 느끼고 있는데 네. 좀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기회가 확실히 주어질 때 좀 더 우리 욕심일 수 있지만 좀 더 좀 확고한 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록을 해줬으면 그래서 저 레키프 놈들이 저런 평점을 못 주게끔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이강인 선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